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 건물 등기본의 등기 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번 시간에 제가 대지권 내지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 부분 참조하시면 이번 설명을 들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쪽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거기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요, 집합 건물 등기부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의 편의상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기부고요. 또 설명의 편의상 이 원본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수정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단 그 제일 위에 집합 건물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순동 906의 40번지 제3층 제305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305호 빌라의 집합 건물 등기부인데요. 이런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이제 일반 등기부와는 그 구성이 약간 다르다겠죠. 즉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일동 건물 표제부는 일동 건물의 표시 부분과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 표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표제부 각각 일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또 표제부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부분과 대지권 표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거기에 일동 건물 표제부 중에서 일동 건물 표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네 번째 칸에 건물 내역 나오죠. 이 건물 내역은 그 집합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각층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5층 이것이 구조이고, 그 다음에 종류로서 공동주택 및 제2종 근생시설이 나오죠. 그리고 각층 면적 5층까지 나오고 옥탑층 면적도 나오죠. 자, 그 밑에 이제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 표시라인이 나있는데, 그 집합 건물이 딛고 서 있는 대지에 대한 토지 표시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집합 건물로서 빌라의 부지인 대지가 일단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 1만 나옵니다. 거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란에 있어서 소재 지번 보시면 일련번호 1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순동 906의 40번지 지목대 면적 252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두 필지라고 하면 일련번호 2도 나오겠죠. 일련번호 2하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다른 그 지번으로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목대에 뭐 면적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고, 또 세 필지면 일련번호 3 해가지고 소재 지번, 그 다음 지목 면적 또 따로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필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번호 1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 집합 건물인 빌라의 부지로서 대지 전체 면적은 252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대지권 지분대 대지권 비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252제곱미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유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표제부가 나오겠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로서 그 건물 번호, 건물 내역이 있는데, 건물 번호란에 제3층 제305호 이렇게 나 있고, 제305호 빌라의 등기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물 내역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16.59제곱미터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305호 전유 부분은 전용 면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지권 표시란이 나옵니다. 이 대지권 표시란에는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소유권인 것이죠. 우리 그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로 그 대지인 토지 소유권자이죠. 즉 주인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집합 건물에서 마찬가지죠.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자들 그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그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소유권 대지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등기 볼 때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대지권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인가,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고 지상권 대지권이라든가 전세권 대지권이라든가 임차권 대지권이면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들이 땅 주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따라서 매매가액 결정할 때, 아니면은 경매에 있어서 이 입찰가액 결정할 때 더 저렴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낮게 책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대지권 비율에 있어서 아까 보셨듯이 이 빌라 전체 대지 면적이 252제곱미터였었죠. 그래서 305 구분 소유자의 그 땅 지분은 그 전체 면적 252제곱미터 분의 11.63제곱미터인 것이죠. 즉 305호 빌라 구분 소유자의 지분은
11.63제곱미터인 겁니다. 물론 등기될 때는 대지권 비율로서 제곱미터를 생략하고 252분의 11.63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013년 11월 27일 대지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소유권 보존 해가지고 접수 2013년 11월 27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뜻하는 것이고, 보존 등기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라를 신청해서 사용 승인 내지 준공이 떨어지면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보존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제 소유권 보존, 그리고 접수 2013년 11월 27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제 이 305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3년 11월 27일 그 위에 또 대지권 표시란 부분에 또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에 2014년 11월 27일 날짜가 동일하잖아요. 즉 보존 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동시에 같은 날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되고 대지권 등기가 한참 있다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등기부를 떼보면 보존 등기만 돼 있고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가, 그 원인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등기부에 그 원인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봐야만이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등기관이 이렇게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해주게 되면 등기관이 또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대지권인 뜻의 등기는 뭐냐면 그 토지가 그 위에 서 있는 집합건물로서 그 안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는 뜻의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지권인 뜻의 등기인 겁니다. 이것은 토지 등기부에 해주게 되는데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해줘야 됩니다. 이런다면은 이 소유권 대지권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갑구에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고 다른 대지권 종류로서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대지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구가 아니고 을구, 즉 토지 등기부 을구에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대지권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거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동 906의 40번지 건물 소지하는 그 집안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로서 그 순위번호 4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대지권인 뜻의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지권인 뜻의 등기는 일단은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해주는 것이고, 소유권 대지권인 뜻의 등기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갑구에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그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갑구가 아니고 을구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4번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그렇게 해주고, 그 끝에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동 906 40번지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나오고 각층의 면적 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집합건물 등기부 그 표제본 안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만이 그 집합건물에 들어있는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이 목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지권인 뜻의 등기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등기관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토지 등기부는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는 집합건물 등기부에만 등기를 하고, 그 집합건물에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이 토지에도 미친다. 즉 각 전유부분 구분 소유자를 갖게 되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 지분 위에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305호 구분 소유권자가 그 305호 빌라 내지 아파트 같은 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매매 결체를 해서 매수인 앞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때는 매수인은 그 305호라는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대지권 지분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토지 등기부에다가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집합건물 등기부에 이미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대지권 지분이 얼마이고 대지권 종류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올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표제부에 거기 토지 표시상으로서 1년번호 1 해가지고 설득표시 영등포구 무슨동 국영지 40번지 다 이미 대지권에 대한 그 관련된 것을 이미 집합건물 등기에 등기해 놓고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단은 집합건물 등기부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토지 등기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305호 빌라에다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 을구에 따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저당권자는 이 건물 305호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할 뿐만이 아니고 그 305호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 즉 대지권 지분 위에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처분의 일체성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일체성 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전번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단은 대지권 관련 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에다 하고 또 토지 등기부에다 대지권인 토지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토지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 내지는 등기 기록에 대한 열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즉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옛날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처분이죠. 그 발급, 그 다음에 열람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처분, 등기상 증명서이죠. 그 발급을 받아본다든가 열람을 할 수 있지만 토지 등기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열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집합건물을 짓는 과정을 보면 먼저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다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 등기부가. 그리고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을 헐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즉 집합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토지 등기부에 그러면서 건축자금을 대출받아서 빌라를 짓고서 뭐 분양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에 대한 그 집합건물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지권 등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이미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때는 집합건물 등기부에만 모든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집합건물 등기부만 발급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집합건물 등기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떼보고 거기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겠죠. 그렇죠? 그때는 토지 등기부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 내지 열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거기에 을구에 아니나 다를까 거기 순위번호 9에 등기 목적 근저당권 설정 해가지고 거기 등기 원인 해가지고 2011년 5월 13일 설정 계약,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대지권 등기는 언제 돼 있었어요? 2013년도에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1년 5월 달에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집합건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뭐 가압류 등기라든가 뭐 가처분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등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 을구를 이제 이렇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을구를 보니까 거기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고려되는 기타 사항란에 채권 채무의 금 얼마, 채무자 누구
김모 씨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무슨 은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즉 현재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한 등기죠. 즉 명의인, 채무자 명의인, 그 다음에 그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 명의인이 나오잖아요. 즉 유효한 등기 명의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즉 유효한 등기 명의인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인정되고 또 거기다 열람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제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으면 집합건물 등기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기에 보시면은 대지권 표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대지권 종류 라인하고 아까 봤었죠. 대지권 비율, 그래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서 2014년 11월 27일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별도 등기 있음 1년번호 1 토지 199번 아까 봤잖아요. 토지 등기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대지권의 종류는 그 일반적으로 소유권 대지권인데 예외적으로 임차권 대지권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 대지권인 경우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부 원본을 수정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합건물에서 서울특별시 연포구 무슨동 906의 40번지 제3층 제305호 해가지고 대지권 표시 아까 봤었죠. 그 표시란. 그래서 거기 대지권 종류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지권 비율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물론 대지권 비율은 토지에 대한 그 자기 몫으로서 대지권 비율이 아니고 구분 소유권자 305호가 갖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비율이에요. 권리에 대한 지분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임차권 대지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도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토지 서울특별시 연등포구 무슨동 906의 40번지 가지고 을구에서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아까 보셨듯이 이 소유권 대지권 같은 경우는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어디다 해요? 갑구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임차권 대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갑구가 아니고 을구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구에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면 이미지를 보시면요. 집합건물 등기부를 이제 떼서 살펴봤을 때 거기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없는 경우에 토지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 진짜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내지 열람 신청, 즉 토지 등기부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열람을 선택해서 눌렀는데요. 거기 이제 누르니까 일단은 거기 뭐 이제 기입 사항란이 있죠. 그래서 뭐 토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무슨동 집어 누르고 이제 검색을 눌렀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 명의인 없음 이렇게 나죠. 명의인 없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효한 등기 명의인 설명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제가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거 있죠.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즉 유효한 등기 명의인이 없으면 토지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 열람 신청 시 명의인 없음이라고 표시되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 열람은 불가능함. 즉 토지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누르니까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 토지는 토지의 소유권 내용이 지상의 전유 부분, 즉 토지 위의 집합건물의 소유권 대지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관계의 정확한 파악은 지상의 전유 부분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지상의 전유 부분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빌라 305호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305호에 대한 건물 등기부, 즉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보거나 열람을 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인을 누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선택란이 있겠죠. 뭐 말소상 포함, 유효상 포함. 그래서 저는 말소상 포함을 해서 체크하고 다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하라고 나와요. 참고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1,000원, 그 다음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죠. 그래서 열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700원 이제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결제 일시 2019년 12월 30일 나오고 열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열람을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어 유효한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류 팝업창에 뜨는 것이죠. 그래서 열람 수수료 700원은 날라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당일날 열람을 취소하면 환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집합건물 등기번호 등기 기록상 등기되는 대지권 등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집합건물 등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